잇몸 질환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치근 활택술로도 완전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믿음 가는 치과 전한솔 원장입니다. 오늘은 잇몸병 치주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환자분들 진료를 하다 보면은 안타깝게도 치료할 수 있는 상태를 이미 넘어서서 발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발치의 원인에 있어서 충치보다 치주질환의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요. 그만큼 잇몸병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하겠지만 꼼꼼하게 양치 관리 잘 해주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이나 잇몸 치료를 꾸준하게 받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여기서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또 환자분들이 많이들 접해보시고 익숙하셔서 잘 알고 계시는데, 잇몸 치료 같은 경우에는 스케일링이랑 다른 건가요? 잇몸 치료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잇몸 치료의 순서 과정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잇몸 치료는 잇몸 염증의 깊이에 따라서 스케일링, 치근 활택술, 치주 판막술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잇몸병의 진행 단계에 따라서 스케일링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치근 활택술, 치주 판막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치료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많이들 익숙하실 스케일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잇몸 관리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치아 표면에 치석이나 치태, 음식물들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보통 초음파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잇몸병의 초기 단계의 대표적인 증상이 잇몸이 빨갛게 조금 부어오르고 양치질할 때 좀 피가 난다,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는데요. 이런 가벼운 잇몸 염증 정도라면은 스케일링만으로도 염증을 가라앉고 건강하게 회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주 질환이 더 진행이 되어서 잇몸 안쪽까지 치주낭을 형성하고 깊숙하게 치석이나 치태가 이렇게 많이 침착이 되었을 경우에는 스케일링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치근 활택술입니다. 치근 활택술은 영어로 SRP라고 스케일링 그리고 루트 플레이닝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잇몸 안쪽 뿌리까지 기구를 깊게 삽입을 해서 안에 있는 염증과 치석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링은 보통 치은 연상, 즉 잇몸 바깥쪽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SRP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마취를 하고요. 조금 더 깊게 기구를 삽입을 해서 세균과 독소, 그리고 굳어있는 치석까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활택이라는 말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되어 있으면은 또 치석이 침착하기 쉬운 환경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끗하게 긁어내고 매끈하게 만들어서 치석 침착이 잘 되지 않도록 만드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치근 활택술은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다 하지는 않고요. 부위를 나눠서 부위별로 마취를 하고 보통 한 3-4번 정도에 나눠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잇몸 질환이 정말 심한 경우에는 이 치근 활택술로도 완전히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3번째 단계 치주 판막술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기존의 치근 활택술이 치은 연화, 즉 잇몸 하방의 치석을 제거를 하는 치료지만 실제로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기구를 안쪽 깊게 삽입을 하여서 긁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런 손끝 감각에 의존하여서 제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SRP로도 치은 연화 치석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방법으로 치주 판막술을 고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치주 판막술은 우리가 임플란트 수술할 때처럼 잇몸을 절개를 하고 판막을 완전히 열어 젖힌 뒤에 치아의 표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염증의 원인이 되는 치석을 긁어내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은 스케일링과 루트 플레이닝 정도로 잇몸 염증이 어느 정도는 관리가 가능하지만 플랩오피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말 잇몸 염증이 심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치아를 발치하기 전에 치아를 살려보기 위한 마지막 노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잇몸 판막을 크게 열어 젖혔다가 다시 봉합을 하는 잇몸 수술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후에 붓기나 통증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건강한 잇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병원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한 사람이고요. 감기가 걸리더라도 웬만큼 열나고 이런 거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지겠지라고 버티는 편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치과 질환은 이런 감기와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치과 질환은 시간이 지난다고 절대 스스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죠. 환자분이 느끼시기에는 조금 덜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치주염은 안쪽에서 계속 진행이 돼서 어느새 뼈까지 손상이 되고 이가 흔들리는 상태까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주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잇몸 관리를 꼭 받으시라고 강조드리는데요. 꼼꼼한 양치질, 시간 칫솔, 치실 사용, 워터픽 활용, 그리고 거기다가 6개월마다 스케일링과 정기검진, 이런 기본적인 습관들만 잘 지켜도 치아와 잇몸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